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 수업을 시작하죠. 여러분들 기하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거잖아. 혹시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셨나요?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셨나요? 뭐 기하 어떤 과목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개빡이죠. 기하 쉽나요? 뭐 그런 식으로 검색 안 해보셨나요? 기하를 검색하시면요, 많이 나오는 말이 개꿀이다, 기하 꿀 과목이다, 개 쉽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5등급제 전에 기하 과목이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 봐야 뭐 한 3, 4년 전이지. 그때는 이제 기하 내신을 어떻게 대비했느냐. 그냥 이제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제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기본서 있잖아. 개념 원리 같은 거. 그거 몇 번 풀어주고 자, 가서 시험 치고 와라. 그러면 100점 나왔습니다. 그런 과목이었어요. 자, 과거형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상대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5등급제로 오면서 이제 시수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하 과목이 여러분들 2학기 때 미적분과 똑같습니다. 어서 오시죠. 혹시 들어오시죠. 이름은 좀 이따 물어보죠. 나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이제 기하 과목이 쉽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5등급제가 돼서 기하 과목 이제 내신을 지금 치고 있단 말이야. 이제 1학기가 끝났죠.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근데 그 어려움의 정도를 쌤이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대수에서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대수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재원생 같은 경우는 퍼내자를 공부하셨죠. 퍼내자 문제를 보시면 막 2페이지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나왔잖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지. 모의고사 기출 막 좀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좀 어려운 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수 과목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텐데 기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제 나오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서 오세요. 빨리 앉으시죠. 한 명 더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센 수학 B단계와 C단계 사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기하 내신 난이도가. 그래서 쌤이 이제 커리큘럼과 교재 선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시중에 22개정 기하 교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진짜 센 수학과 개념 원리, 그리고 뭐 스매싱, 그리고 저기 메가스탯에 나온 교재 하나 있는데 하여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쌤이 생각한 거는 개념 원리랑 센 수학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조금 디테일함이 필요한 부분은 프린트로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퍼내자로는 안 할 겁니다. 우리 대수 과목은 퍼내자로 했단 말이야. 그거는 기하에서 못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퍼내자는 해설지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 그럼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쌤이 좀 얘기해 줄게. 우리 학원에서 이제 퍼내자 문제 틀린 게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름관에서 조교님들이 질문 답변을 해주셨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퍼내자 해설지 없는 거를 커버를 했어. 근데 기하는요, 조교님들이 질문 답변을 못 받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2019년, 2020년 그때까지는 수능 수학에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한 과목이 있었어. 가지고 그때 학생들은 반드시 기하를 공부했어야 하는데 선택 과목제로 바뀌면서 이제 기하 선택자가 거의 없어요. 혹시 베트남어 아세요? 그 수능 선택 과목 중에 베트남어가 있어요. 그 제2 외국어라 해가지고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베트남어가 있는데 수능 선택 과목에서 기하가 베트남어보다 선택자 수가 적어요. 가지고 별명이 기트남어예요. 그 수능 것 쪽에서. 그만큼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제 기하 수능 과목을 수업하는 학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퍼스트 학원에서 조교로 이제 지금 일을 하시는 조교님들은 수능 때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하를 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쌤이 알기로는 화목토에 오는 조교님 한 분이 기하 문제를 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 답변을 받아준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이 좀 고민을 했죠. 조교님들이 이 과목 질문을 못 받는다고. 그럼 학원에서 기하 수업 때 나오는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해설지랑 선생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수업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면요. 이 반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그 해설을 수업 때 다 못해요. 만약에 오늘 쌤이 정확하게 숙제를 70문제 정도 낼 건데 여러분들 질문을 종합했더니 40문제야. 그거 못합니다. 미안해요. 그거 못해요.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공통적으로 좀 질문이 많은 문제들만 선별해가지고 매 수업 때 1시간 정도 쌤이 이제 수업 때 해설을 하고요. 각자 문제들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앞에 좀 문제 몇 개 틀렸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요. 이렇게 하죠. 쌤이 이거 영상을 찍겠습니다. 빨리 꺼라. 영상을 찍어서 그 과제방과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하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이 강의실을 지금 704호죠.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쌤 수업을 하는데 쌤 강의실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국어 수업이 있어. 4시까지.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에 출근해서 좀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들 그 숙제 질문에 대한 그 해설 영상을 찍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이 카메라는 이 강의실에만 있거든. 다른 데 가서 못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에 대한 그 해설 영상을 토요일에 못 찍는다. 그럼 언제 찍어야 할까? 일요일은 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수업인데 일요일에 그 해설 영상을 보낸다는 게 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쌤이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을 금요일에 찍어야 할 것 같아. 금요일에 미리 찍고 토요일에 이제 필요한 문제들 수업하고 영상은 이제 토요일 수업 끝나고 이제 보내는 거죠. 바로 10시에 바로. 그럼 필요한 학생들은 다음날 아침이나 뭐 오후에 그걸 참고하면 되겠지. 자, 제가 빌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수업은 토요일이지만 숙제 종합은 목요일 밤에 받죠. 그래야 내가 금요일에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목요일에 숙제 종합 받아도 괜찮을까요?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쌤이 생각하기에 이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 맞는 것 같은데? 관상들이 좀 공부 좀 하게 생겼는데? 아닌가요? 그래요. 그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 했냐? 야 남아서 하고 가자
그런 잔소리는 이 수업 때는 좀 안 하려고 해요. 수업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바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대신에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쌤 겐톡으로 질문하시죠. 겐톡으로 질문해도 좋고 뭐 토요일 수업 끝나고 남아가지고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죠. 숙제는 70문제 정도고요. 오늘이 7월 4일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 토요일 기하 수업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은 7월 18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휴강이에요. 그래서 2주의 시간이 있죠.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내용 여러분들이 숙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책을 개념원리 10페이지 펴보시죠. 자, 오늘 배우는 건 2차 곡선인데요. 자, 먼저 2차 곡선부터. 2차 곡선은요, 이 차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슷한 곡선을 좌표 평면 공부할 때 배웠어요. 혹시 원이라고 아세요? 원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x랑 y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러니까 얘도 2차 곡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원은 2차 곡선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만 들어가고 원은 좀 비슷한 뭐 도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먼저 포물선부터 같이 봅시다. 자, 보시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얘는 정점이야. 그리고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야. 이 점과 선에서 거리가 똑같은 점들은 어떤 점일까? 라는 질문이야. 다시. 점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똑같은 점이야.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점 하나 찍었죠? 하나 더 찍어볼까? 이렇게 찍으면요, 자 봐봐, 이 분홍색 두 개 길이가 똑같을까? 어때? 그럴듯해 보이지 않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자 보세요, 요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보다 얘가 더 긴 거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길이가 같을 수 없다. 됐지? 그럼 우리가 찾는 점에 얘는 안 들어가네. 됐지? 하나 더 찍어볼까? 이러면 어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더 길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점들이 직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곡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겠다. 그럼 하나 더 그려볼까? 자, 보시죠. 이러면 어때?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얘네 둘 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거를 매번 그림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그릴 수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좌표 평면을 도입해가지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보자. 노란색 점을 여기 x, y로 두고요. 여기 점을 0, p. 여기 직선을 y는 마이너스 p라고 하자. 그럼 이제 아까 조건에 맞게 식을 써볼까? 먼저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요, 얘네 둘 빼고 얘네 둘 빼서 제곱해서 더하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p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겠지. 얘네 보시면은
y 값 두 개를 빼면 되겠다. 그럼 이제 y 마이너스 p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p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죠. 대소관계를 모르는 두 점 사이 거리는요. 절대값을 이렇게 써야 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왼쪽은 루트고 오른쪽은 절대값이니까 제곱하면 저 두 기호가 지워지겠다. 그럼 제곱해보자.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파이 y 더하기 p제곱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제곱해가지고 y제곱 더하기 2py 더하기 p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시고 좌변 우변 비교했을 때 p제곱 똑같고 y제곱 똑같다. 그럼 이제 왼쪽에 남는 건 x제곱 그리고 왼쪽에 마이너스 2파이 y를 오른쪽 넘기시면 4py가 되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어. 됐죠? 자, 여러분, 쌤 물어볼게. 이거 뭐야? y는 x제곱꼴이죠? 이거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려보자.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야. 너네 다 아는 그림이야. 그치? 2차 함수, 이 도형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중3 때 배워요. 아이, 뭐야. 피읍으로 시작해, 피읍.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래서 얘가 포물선이 된다. 아시겠죠? 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은 포물선이다. 별거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앞으로 초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 초점의 영어 뜻이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진짜 초점이라는 뜻인데? 내가 영어 써줄게. 요거요.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점들은 우리가 F라는 기호로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선은요.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별 뜻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포물선의 한가운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해. 근데 우리 2차 곡선에서 저 꼭지점의 정확한 정의는요.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인 정의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4P가 보이시나요? 이 P의 정체가 무엇이냐?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야. 여기 지금 꼭지점이 0,0이죠? 그럼 P랑 0 빼가지고 이 분홍색 길이가 P가 되죠. 그거 지금 4배 한 거야. 그래서 Y 앞에 있는 개수는 저 길이의 4배가 된다.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개수가 뭐라고? 이 길이의 4배. 됐죠? 4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초점이 P,0이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을 그릴 거야. 쟤랑 되게 비슷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그림을 90도 오른쪽을 돌린 거지.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식을 써볼게. X랑 Y 위치가 바뀔 것 같은데 Y 제곱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초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가 지금 P지. 그거의 4배야. 그래서 4P 쓰시고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X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포물선 방정식을 쌤이 지금 2개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쌤이 기준을 정해줄게. 여러분들 기하 과목에서는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유를 말해줄게. 쟤는요. 포물선이면서 2차 함수지. 얘는 2차 함수일까? 2차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왠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 아씨, 나중에 모르겠으면 질문해. 얘는 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포물선이야. 쟤도 포물선이긴 한데 우리 기하 과목에서는 포물선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굳이 2차 함수 가지고 안 물어본다는 거야.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야. 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그 2차 곡선, 포물선 문제를 풀 때 초점과 준선이 나온다. 그러면 저 두 개를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아까 쌤이 한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초점이 1,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여기 가운데 꼭지점을 찾는 겁니다. 몇 컴마면? 내가 말할게. 0,0이죠? 원점이니까요. 됐죠? 여기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을 그릴 건데 포물선은 초점 쪽으로 그린다. 그리고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 다음 이 포물선 방정식의 개수는요. 초점과 꼭지점 거리에다가 4를 곱하면 돼. 그럼 봐봐 이제. 얘는요. y제곱 거리가 1이니까 곱하기 4 해서 4. x라고 쓰면 되죠? 됐죠?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초점과 준선이 각각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개수는 뭐가 될까? 거리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거기에 4 곱해서 2x죠. 됐나요? 그럼 이제 또 보시죠.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1이야. 이때는 봐봐. 그림이 좀 다른데?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이지.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개수가 플러스. 얘는 왼쪽이죠, 지금? 왼쪽으로 가네? 마이너스를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y제곱 1과 0 사이 거리가 1이니까 4를 곱하는데 왼쪽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4x를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 필수 1번입니다. 초점이 2분의 1,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포물선이 a, 2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를 말 안 했구나. 그 14페이지예요. 1-2를 합시다. 감기 제대로 걸렸다 진짜. 자,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의 좌표가 있대.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이 포물선 식을 찾아서 이 a,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식이 필요하다. 근데 초점과 준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식 구할 수 있겠지. 해볼까요? 자,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0,0이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프식을 쓰자. y제곱 초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거기에 4 곱하면 이제 2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쓰고 여기 점 하나가 있는데 얘가 a, 2야. 그러니까 여기를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대입할 때 혹시 초딩들처럼 순서 바꿔서 대입하는 거 아니지? y에 2 넣는 겁니다. 4 이꼴 2a니까 a 값이 2가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책에 적으시죠. 요거요, 요거. 이 왼쪽 다 적으세요. 자, 이번에는 2차 곡선, 저 포물선에 식과 꼭지점이 나왔을 때 저걸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초점과 준선 찾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저것만 아시면 됩니다. 개수는 초점과 꼭지점 거리에다가 4를 곱한 거고 개수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그려진다. 해볼까요? 자, 먼저 얘부터. 자, 우리 포물선 그릴 때 제일 먼저 찍어야 하는 점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2차 함수 꼭지점과 느낌이 비슷해요. 여기 0일 때 여기 0 되는 값이죠. 0,0이네? 그리고 개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초점 여기 있겠죠. 초점은 자, 8은요. 4로 쪼개면 4 곱하기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2인 거예요. 됐죠? 하나 그렸고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8이야.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먼저 꼭지점부터 0,0이고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초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는 4 곱하기 2지.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엔 식이 조금 다르죠? 먼저 꼭지점부터 몇 컴마 몇? 2,1? 그렇죠. 1,2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방정식 대입할 때 yx 위치 바꾸지 말라고. 이거 은근 실수한다니까? 자, 그럼 이제 꼭지점 찍었고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테고 꼭지점이 있겠죠? 아, 꼭지점이 아니다. 초점이 있겠죠? 4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괜찮죠? 다음 필수 2번. 자,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 초점, 준선을 구하시오. 뭐 하고 싶냐? 꼭지점, 그래, 꼭지점 구해야 돼. 그 2차 함수 꼭지점 구할 때 어떻게 했지 우리?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맞냐?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죠? 아, 그 한국말을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대신 해줄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제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8x 뒤에는 17이 16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여기 식은 이제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8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죠? 아까 그 그래프랑 좀 비슷하다. 먼저 꼭지점부터 2,1이고요. 개수가 8이야. 4, 2, 8. 그리고 부호가 양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초점 F가 꼭지점의 거리가 2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4,1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리시면 되겠다. 그 평행이동이란 말 나와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 그 책에 적어 놓으시죠. 식과 꼭지점을 보고 그래프 그리고 초점과 준선을 찾을 수 있다.
이 오른쪽은 지울게. 자, 그 다음 필수 3번 보죠. 필수 3번은요. 초점이 3,4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을 구해라. 자,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건 꼭지점이야. 꼭지점은 정확하게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있다 그랬죠? 여기 있겠다, 여기. 중점 구한다고 생각해. x값은 마이너스 2랑 3을 더해가지고 반 나누죠. 2분의 1이네. y값은 똑같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휘릭 오른쪽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이 거리는 오른쪽 3에다가 왼쪽 2분의 1 뺀 거지. 그럼 얼마냐? 2분의 5. 그럼 이제 그래프식을 씁시다. y제곱은 이 거리에다가 4를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 오. 너네 내가 뭐 실수한지 알겠냐? 나쁜 녀석. 꼭지점을 안 썼죠? 꼭지점 y값이 4예요. 그러니까 y-4 제곱이라 써야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자, x-2분의 1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그 풀이 1 보시면은 그 미친놈처럼 그 막 식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 짓 절대 못해요. 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 풀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 개념 원리는 모든 예제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는 쌤이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할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다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문제들은 다 풀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봅시다. 자,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 그래프가 있고 8,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다. 이때 포물선의 초점이 f라고 나와 있고요. 구한 건 AP 길이 더하기 PF 길이야. 자,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포물선은 초점 준선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식 구하기, 그리고 식과 꼭지점을 가지고 초점 준선 구하는 걸 했단 말이야. 그건 사실 어떤 식 작성이거든? 그런데 이거는요, 포물선의 정의,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풀 때 절대로 점피 좌표를 문자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문제 풀 때 여기 점을 x, y로 잡은 다음에 이거 길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식은 만들어지겠지. 근데 답은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물선의 정의. 처음 정의가 무엇이느냐?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이 초점과 준선. 얘가 마이너스 2죠. 여기 초점은 2,0이고 그러면요. 요 점은 초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그리고 초점이란다. 그래프 위의 점과 준선 사이 거리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게 제가요. 혹시 GPT라고 아세요? 그 AI 있잖아. 나 이거 문제를 흑백으로 변환할 때 GPT한테 그림 그려달라 그랬거든? 얘가 그림을 이 모양으로 그려놨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 포물선이 조금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책에다가 준선 그려가지고 길이 표시하시면요. 길이가 딱 봐도 같아 보이죠? 해설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칠판 그림이 엉망이에요. 같다고 마음의 눈으로 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PF 길이와 요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PA 길이 요 녀석이죠. 우리 구하는 걸 바꾸는 거야. 얘네 둘의 합을 요 녀석과 요 녀석 둘의 합으로 바꾸면요. 그냥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인 거지. 이 거리는요. X값 두 개를 빼면 되겠다. 8에다가 마이너스 2 빼면 되니까 얼마? 10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10이 됩니다. 이 문제 위에 별표 치시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포물선은 이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수 5를 같이 볼까요? 자, 포물선식이 나와 있고요. 초점을 F라고 한다. 이때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고 점 A에 대해서 저 두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지금 그래프 식이 나와 있죠. 저걸 보고 우리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X축, Y축. 꼭지점부터 0,0이죠. 그 다음에 초점을 구해야 돼. 초점은요. 이렇게 합시다. 모르니까 P,0으로 두자. 이때 초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가 P죠. 요 녀석에다가 4를 곱했더니 10이 되는 거니까 P 값은 2분의 5가 되겠다. 됐죠? 그럼 이제 그림을 대강 그려보자. 포물선 방정식이 y제곱 이꼴 10x 이렇게 그려질 거고 a는 6,3이래. 6,3 대충 이쯤 찍어볼까? 2분의 5니까 얘가 2점 얼마야? 그러면은 a점 대충 이쯤 있겠다. 6,3이죠. 이때 구하는 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자. 여기가 P. 그리고 PA. 요 선 두 개 합의 최소값을 구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포물선의 정의밖에 없으니까 준선을 그려보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이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수직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길이 같다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인 거야. 요 길이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언제 최소가 될까? 좀 머리를 써보자. 이렇지 않을까?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릴 때 이 분홍색 길이가 제일 짧아지지 않을까? 끝났다. 그럼 이제 이 분홍색 길이는요, 여기 x값 두 개를 빼면 되죠. 우리 항상 길이 구할 때 오른쪽에다가 왼쪽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요, 6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이제 6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요. 계산을 하시면요, 2분의 17이 되겠다. 자, RPM 52번 같이 합시다. 포물선식이 나와 있고 초점을 F라 하고 PF가 O를 만족시키는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다. 이때 X축의 수선의 반을 내리고 삼각형 PFH 넓이를 구하시오. 그림부터 그리자. X축, Y축 먼저 그리고요. 제일 먼저 찾는 점은 꼭지점이야. Y에 0 넣었을 때 X값이죠. 그럼 1,0이네.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개수를 보자. 개수가 4니까 4 곱하기 1이지. 그리고 부호는 양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초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가 1이겠죠. 그럼 초점의 x값이 2가 되겠다.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이제 PF 길이가 5래. 저 5를 이렇게 그릴까? 여기 P라고 하자. 이 길이가 지금 5고요. 구하는 건 이제 점 P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가 H가 되고요. 넓이 구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이제 우리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겠다. 이 길이 구해야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의밖에 없으니까 정의를 이용합시다. 자, 이때 정의 이용하려면 준선 필요하지. 준선은요, 꼭지점, 초점, 꼭지점, 준선이죠.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Y축이 준선이죠. 그럼 이제 정의를 쓰시면요, 이 노란색 길이가 이 수선과 길이가 똑같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인데 1인 거지. 셋 더해서 5가 되어야 하니까 보라색 길이가 3인 거죠. 그럼 다 했다 이제. 높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가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6이 됩니다.